네, 안녕하세요. 초이치 실습반을 지금 수업 받았던 2024-1849 김승태입니다. 네, 아, 지금까지 초이치 기공학을 거의 1년 동안 이렇게 배워왔는데, 이번에는 2학기 동안 했던 초이치 기공학 그 상하학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제작을 해보았었습니다. 우선 상학은 아가 콜드 큐링 방식으로 파이버 메쉬를 넣었던 그 방식으로 상학을 만들었고, 하학은 똑같이 예전에 했었던 것처럼 히팅 큐링 방식으로 이렇게 총이치를 제작을 했었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2학기 때 새로 시작하면서 이번에 총이치 만드는 것은 그래도 1학기 때 만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게, 그리고 좀 더 임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만들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었는데, 어, 막상 만들고 나서도 그래도 일단은 1학기 때 만들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네, 우선 그것을 다 해서 정리를 했는데, 먼저 연구명에 설계를 해줍니다. 생학이랑 그리고 화학에다가 여러가지 기준선이나 설계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개인 트레이를 제작합니다. 개인 트레이에서는 제작하기 전에 먼저 모형에 레진 분리제를 얇게 도포를 해준 후, 제가 썼던 레진은 광중압 레진을 사용해서 개인 트레이를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상악과 하악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중압이 다 됐다 하면은 꺼내서 덴처버나 피셔버는 거의 안 쓰고 라운드버나 덴처버를 이용해서 날카로운 부분을 제거하고 보더 부분에 맞도록 개인 트레이를 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것은 교합제를 형성해 주는데, 교합제는 전치부가 두께가 5mm, 소구치부는 7mm, 그리고 대구치부는 10mm로 이렇게 교합제를 형성해 준 다음에, 교합제 형성을 다 했다 했으면은 높이를 조정해 줍니다. 높이는 상악과 하악에서 기준된 선을 가지고 평균적인 수치로 높이를 맞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상악과 하악을 서로 맞물려서 옆에 호치케스로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가운데 정중선을 표시를 해줍니다. 이때 정중선 표시는 메스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합제까지 열심히 형성을 했고, 그 후에는 인공치 배열을 들어갑니다. 인공치 배열하기 전에 우선 그 교합기를 마운팅 하는데, 이때 저희는 알비트러리 방식을 이용한, 고무줄을 이용한 알비트러리 방식을 해가지고 마운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운팅을 다 하고 나서 고정되어 있던 호치케스를 떼어낸 다음에
인공치를 배열해 줍니다. 인공치를 배열할 때 먼저 상악에서는 먼저 정중선과 일치되는 정중선을 생각하면서 중절치, 측절치, 견치 순서대로 인공치를 배열해 줍니다. 그 후에 일단 중절치는 근신면이 정중선에 접촉되고 장축을 약간 원심으로 경사시켜주고, 측절치도 근신면은 중절치에 접촉되게 하고 장축을 더 많이 치경부를 원심으로 경사시킵니다. 그리고 치경부를 중정치보다 좀 더 들어가게 하고 순면도 중절치보다 약간 더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견치는 근신면은 측절치의 원심면에 접촉되도록 하고, 그리고 장축을 거의 수직으로 세우지만 치경부를 약간 원심으로 경사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근심으로 경사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순면의 원심반부를 약간 설측으로 회전시켜서 원심 절단연이 구치부의 교두융선과 이행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견치의 장축은 교합제의 수평에 수직이 되게 해서 치경부와 약간 돌출되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 하악, 중절치, 측절치, 견치 순으로 식립을 해주는데, 순면은 근신면은 정중선과 일치시키도록 하고 장축을 교합제 평면의 수직으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치경부를 약간 설측으로 들어가게 하고 절단연은 수평피계를 고려해서 상악, 중절치보다 1.5mm 설측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그 측절치는 근신면을 중절치의 원심에 접촉시키고 장축은 치경부를 원심으로 경사시켜줍니다. 그리고 견치는 근신면을 측절치의 원심에 접촉시키고 장축은 측절치보다 치경부를 더 원심으로 경사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구치부를 배열하게 되는데, 구치부는 저희는 상악법을 하게 돼서 상악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먼저 상악 제1소구치를 배열해 주는데, 장축은 교합제 가상 교합 평면의 수직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장축을 약간 원심으로 해서 배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치경부는 약간 들어가게 하고 중심구가 교합제상의 치주제 정선에 위치하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제2 소구치는 장축은
교합제 가상평면에 수직으로 해주고, 그리고 치경부는 약간 들어가도록 해주고, 중심구가 똑같이 치줄대의 정선에 위치하도록 해줍니다. 그 후에 제1대구치, 제2대구치를 배열해 주는데, 제1대구치는 먼저 장축의 교합제 가상평면에 대해 치경부가 근심경사 되어 있도록 해주고, 원심 쪽에서는 치경부는 약간 들어갑니다. 장축은 치경부를 약간 내측으로 경사되어서 협측교도가 설측교도보다 더 많이 뜨게 됩니다. 설측교도는 하악 치조제 위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제2대구치는 역시 장축은 교합제의 가상교합평면에 대해 치경부가 근심경사되어 있어서 원심교도가 근심교도보다 더 많이 뜨게 됩니다. 치경부는 약간 들어가고 장축은 치경부를 약간 내측으로 경사시켜 합측교도가 설측교도보다 더 많이 뜨도록 해줍니다. 그 후에는 하악구치부를 배열하는데, 하악구치는 먼저 제1대구치부터 배열을 해줍니다. 하악은 상악이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교합을 맞추면서 배열을 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근심협측교도는 상악 제2소구치와 제1대구치 사이의 변연윤선에 저촉되도록 해주고, 이때 상악 제1대구치의 근심설측교도는 하악 제1대구치의 중심화에 저촉되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하악 제2대구치를 배열하는데, 하악 제2대구치도 근심협측교도는 상악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 사이에 변연윤선에 접촉되도록 해줍니다. 이때 상악 제2대구치의 근심설측교도는 하악 제2대구치의 중심와에 접촉합니다. 그 다음에 제2소구치를 배열합니다. 제2소구치는 협측교도가 상악 제1, 2 소구치 사이의 변형융선에 접촉을 이루도록 해주고, 그리고 협측교도는 협측으로 이동해서 상악 제1, 2 소구치의 협측교도 사이에 접촉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하악 제1 소구치를 마지막으로 배열해주는데, 하악 제1 소구치는 남는 공간에 맞춰본다는 식으로 해줍니다. 그 이유는 거의 교합에 그런 별로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공간이 적은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때는 치아의 원심 부위를 삭제해서 맞추고, 더 삭제가 필요하면은 근심부도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딱 맞게 배열해가지고 삭제를 하지 않고 바로 배열을 했습니다. 만약에 중심교합을 따진다면은 협측교도는 상악견치와 제1소구치 사이에 접촉하도록 해주고,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해주는 것은 하악 인공치까지 배열을 다 했으면은 의치상을 다듬어 주는데, 의치상 다듬기 하는 것은 먼저 상악, 의치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면을 형성해주기 위해서 치아 주위의 왁스를 제거해줍니다. 그 후에
뿌리, 치근의 형태에 따라서 으치, 치은 조각을 해주는데, 어, 전치 부위는 60도 각도로 해가지고 조각도를 이용해서 다듬어주고, 그다음에 구치 부위는 45도의 각도로 해서 치은을 형성해 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순현면은 알코올 토치 불꽃이나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좀 활택하게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후에 상악 구개부를 형성해 주는데, 상악 구개부에서는 여분의 왁스를 다듬어서 각 치아 주위에 렛지를 형성해 줍니다. 일명 S자형 윤기를 만들어 주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지 발음이나 저작권 등 관련돼서 영향이 별로 없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횡국의 주름을 형성해주면은 발음이나 부드러운 음식물 섭취 시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적절하게 형성한다면은 안 좋은 효과만 나오기 때문에 적절한 횡국의 주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연 특성 묘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각 형성 할 때는 칫솔을 수직으로 세워서 전방면에 정각을 형성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치유두나 구개주름, 그리고 설치 부위는 관원구를 형성해 주는 것은 자연 형태를 최대한 묘사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상악과 하악이 달라집니다. 상악 아가 콜드 큐링이 있고, 하악은 똑같이 저희들은 히팅 큐링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먼저 상악 아가 콜드 큐링 방식입니다. 완성된 상악 몰드를 함에 고정시킨 다음에 아가를 주입해 줍니다. 이게 아가를 주입하는 사진이고, 그 외에는 찬물에 넣고 아가를 경화시키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아가가 다 굳으면은 꺼내서 사진을 찍은 모양입니다. 그 후에는 한 분리 후에 모양을 꺼내서 인공치를 다 뽑아낸 다음에 묻어있는 왁스를 다 제거하고, 모양도 개인 트레이까지 다 제거한 후에 파이버 메쉬를 모양에다가 제작을 해줍니다. 네, 우선은 시트 왁스를 가지고 좀 레진 파이버 메쉬가 겉으로 보이지 않도록 릴리프를 해주는 식으로 시트 왁스 한 장을 모양에다가 깔아준 다음에 티슈 스탑처럼 기둥 역할을 해줄 레진을 발라줍니다. 이건 그 후에 파이버 메쉬를 한 장 깔아주고 진공을 이용해서 완전히 모양에 적합되도록 진공을 시켜주면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 후에 파이버 메쉬 레진이 광중합성이기 때문에 광중합을 시킨 후 꺼낸 다음
스팀을 치지 않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남아있던 시트 왁스를 제거해 주면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되면은 파이버 메쉬의 모양을 본드를 살짝 묻혀서 떨어지지 않게만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다시 아가함에다가 덮어놓은 후에 레진을 전입해 줍니다. 이것이 아가함에서 꺼낸 상함의 모양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아까 인공치에 붙어있던 왁스를 제거한 것을 인공치를 다시 심어준 후에 함을 다시 닫고 모양을 넣은 상태에서 함을 다시 닫고 인공치의 위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세워준 후에 뒤에 배출구와 유입구를 뚫어준 다음에 레진 전입을 해서 지금 초기 경화가 좀 된 후에 압력 중압기에다가 레진을 중압시키는 사진입니다. 이때 제가 느꼈던 것은 이것도 레진의 다른 종류라고 하는데 이 레진은 좀 더 유동성이 많고 중압이 좀 생각보다는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많아서 중압되려면은 오래 걸릴 줄 알았지만 막상 중압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압력 중압기에서 해가지고 그런지 기포 발생이 거의 없었고, 그리고 유입구를 유입구와 배출구를 좋은 이상적인 곳에다가 뚫어 주어서 기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악은 저희가 1학기 때 했던 것처럼 히팅 큐링 방식으로 했습니다. 우선 하악함을 준비하고 그리고 함에다가 석고 분리제를 도포해 줍니다. 그 후에 보통 석고를 아래다가 조금 깔아준 다음에 모양을 넣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언더컷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최대한 치은 부위에 닿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1차 메모를 하면은 2차 메모를 시작하게 되는데 다시 석고 분리제를 바른 후 그리고 순측 면에다가 퍼티를 둘러싸서 2차 메모를 해줍니다. 2차 메모를 퍼티로 해줬었는데 그때 퍼티가 다른 사람들 보니까 퍼티를 그 절단면이나 교합면까지 채운 사람들은 나중에 레진 시합할 때 인공치가 좀 비틀어지는 현상이 나와가지고 저는 다행히도 절단면이나 교합면이 다 교두가 보이게 퍼티를 써가지고 괜찮게 나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차 메모리 끝나면은 위에 상함을 다시 연결해 준 다음에 경석고나 보통석고를 이용해서 2차 메모를 해줍니다. 그 후에 어느 정도 경화가 된다면 3차 메모를 해주는데 3차 메모는 경석고로 약간의 그 안정을 주기 위해서 3차 메모를 한 다음에
뚜껑을 닫은 후 클래스프를 이용해서 클램프를 이용해서 완전히 남은 매물재를 제거해 줍니다. 그 후에 매물재 경화가 다 되면은 바로 왁스워시를 해주는데, 왁스워시 할 때는 끓는 물에 둔 후에, 왁스워시 할 때는 일단 함을 분리한 다음에 어, 뜨거운 물을 부어서 저희가 만들었던 치은 조각했던 왁스들을 깨끗하게 제거해 줍니다. 그 후에 왁스워시가 다 됐다 그러면은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주고, 레진 분리제를 도포한 후에 히팅 큐링 레진을 이용해서 위아래 둘 다 조금씩 나눠서 전입을 시킨 다음에 3차 시압을 해주어서 레진을 전입합니다. 네, 레진을 전입할 때는 그 시압 압력은 매몰제를 가했을 때 클램프에서의 그 압력과 동일하면 가장 변형이 없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레진 전입을 다 했으면은 다시 장기관법이나 단기관법을 이용해서 레진을 중합시키고, 그렇게 중합이 끝난 것은 한 분리를 하고 매몰제를 제거해 줍니다. 아까 상학법에서는 아가 콜드 큐링 방법을 했는데, 그 방법은 정말 간편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석고를 많이 이용해서 3차 시합 그런 식의 방식을 안 하고 바로 아가로 하기 때문에 조작도 간편하고, 그리고 겉에 표면이 훨씬 더 석고가 붙지 않아서 훨씬 더 깔끔한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악을 또 매몰제 한 분리해서 매몰제를 제거한 모습이랑, 하악을 매몰제 제거했던 이렇게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몰제를 깨끗하게 제거했으면은 바로 연마를 들어갑니다. 근데 연마하기 전에 좀 날카로운 부분이나 그런 좀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언더컷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덴처버나 피셔버를 이용해서 완전히 다듬어 주고 연마를 해야지 활택한 면이 나오는 일치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 연마를 해주게 되면은 상악은 정말 별로 퍼미스나 로지를 많이 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좀 활택하고 광택이 많이 나는 상악이 나와서 정말 편했고, 그 다음에는 하악입니다. 하악도, 하악은 이번에도 잘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상악보다는 손이 더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딱 연말을 뭔가 잘 해가지고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나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악과 하악을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 보았는데, 정말 느꼈던 거는 임상에서는 아가 콜드 큐링이 없었다는 거에 먼저 좀 아쉬움이 좀 남았고, 그리고 정말 아가 콜드 큐링 그리고 파이버 메쉬의 그런 기능들 그리고 장점,
있다는 것을 정말 직접 만들어 보니까 또 한 번 느끼게 됐고, 어, 그냥 이번에 만들었던 진짜 초이치는 저는 만족스러운 그런 작품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1학기 때는 레진이 뭔가 다 두꺼워가지고 그것을 다듬는데 여러 번 손이 갔지만, 그래도 이번에 한 번은 해봤었어가지고 다시 한번 할 때는 레진의 두께도 적절하고, 그리고 시은 형성이나 인공지 배열 같은 것도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총익지 기공학 실습을 알려주신 신정우 교수님한테도 정말 감사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아프리카랑 뭐 프레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자기 선행학습, 그리고 반복 학습, 복습 효과, 그런 게 있어서 정말 어, 새로운 방식의 교육을 받아서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충이치 기공학 실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